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가 설 이전 도심 주택 공급 방안, 확충 방안 발표를 예고했는데도 서울 아파트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 달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고 아파트 대신 다세대 연립까지도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이 시장의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분위기를 더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달해 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만나보실 곳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곳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DN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그 중간에 주택 가격이 중간 소득 대비했을 때 비율이 현재 15.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집계를 시작을 했는데 가장 최고로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2017년에 제일 높았을 때가 11.4배. 근데 지금 현재 15.6배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주택 가격이 소득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 빌라 가격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서울의 중심 지역들, 지방의 모든 지역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2020년, 2021년이 왔을 때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그리고 제가 예상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예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제도들이 들어와서 좀 공급의 활력, 어떤 가격에 어떤 내리는 전환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건 한 6가지 정도로 올해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뭔가 일어날 계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뽑은 건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계속 어록들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어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겠다.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처음으로 죄송하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은 어쨌든 환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어느 정도를 느끼고 공급을 확대해라. 공급을 증대해서 서울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서울 도심의 공급을 지금 현재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0만 호를 하는 것은 서울 외곽 지역이 대부분 대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공급을 한다고 해도 청약을 하고 뭐를 해도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뒤에 공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서울 도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걸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요즘에 발표 나온 게 바로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확대를 해서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의 용적률을 많이 올려서 좀 다수의 아파트들을 확보하고 그중에 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해서 어떤 주택이 부족한 사람한테 공급을 하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중공업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서울만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0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 크기로 상당히 큰 크기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영등포구 502곳에 달하는 중공업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 또 도봉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금천구와 구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이 아시다시피 지밸리라든지 기산이라든지 아니면 구로디지털밸리 같은 그런 공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영등포도 여의도하고 연계를 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중공업 지역이 400% 정도의 용적률을 700%까지 상승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호수를 공급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개발을 중이고 이 중공업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인근을 좀 더 살펴보시고 이 중공업지 개발이 되면 이 인근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을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용도 지역으로 나눕니다. 뭐 어느 섬이든 어디든 간에 용도 지역이 없는 곳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용도 지역은 바로 4개의 용도로 나눕니다. 크게 도시지역이라는 곳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뭐 앞자를 따서 도간농자라고 많이 뭐 실무에서는 그렇게 불리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 용도로 나누고요. 그 4가지가 바로 중분류인 9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주거지역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로 나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지역도 3가지로 있습니다. 보전, 생산, 계획이 있는데 보전과 생산은 조금 보존을 하자, 더 이상 개발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계획이 된 도시고 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도시지역에 팽창되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만드는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상당히 좋은 땅이다. 그리고 보존과 생산은 조금은 개발이 유보돼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지역에는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뭐 또 구체적으로 가면 1종, 2종 이렇게 많이 나눕니다. 특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종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뭐 2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뭐 3종, 준주거 이런 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는 것보다는 이 1종, 2종 또는 뭐 3종 또 준주거 또는 공업지역 중에 뭐 중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 상업지역에서의 중심 일반, 뭐 유통상업지역 이런 상업지역들, 이 세부적인 용도 지역들마다 건폐율이라는 것과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건폐율은 쉽게 얘기해서 얼마만큼 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하는 것이라면 용적률은 얼마만큼 높이 올릴 수 있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주상, 녹 이런 용도 지역에 대비해서 각각 용적률을 법에서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뭐 200% 정도 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최대 800에서 뭐 1200까지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하는데 지금 공급을 늘린다는 확충 방안은 원래 준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4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100%를 줬을 때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을 뭐 700이나 80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7층이나 8층까지 올려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모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은 4가지와 9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과연 무슨 지역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아파트는 보통 2종 일반 주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당히 좋은 고가주택들 뭐 산 위에 있는 평창동이나 성북동 같은 데 있는 고가주택들은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많고요. 그리고 뭐 높은 빌딩들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테헤란로라든지 아니면 명동이나 이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업지역들 뭐 영등포구라든지 이런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산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울에서는 다 녹지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개념은 좀 알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과 그 용적률 등을 확대를 해서 지금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필 것이다. 그래서 공급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당장 늘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도 3년이나 4년 정도 또는 뭐 좀 빨리 지어진 다음에 1, 2년 내에 좀 공급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중심의 개발 계획입니다. 오늘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역세권 중심의 용적률을 말씀드린 대로 뭐 400%를 종상향해서 700%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 역 주변에 있는 500m 범위 내에 있는 곳들을 보통은 용도 지역이 2종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최대로 많이 높여서 더 많이 짓게끔 만들어서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주가 그 시행사가 뭔가 분양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 용적률 확대는 중공업 지역과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지금 거두게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좋겠다라는 좀 희망을 좀 적은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2주택 이상은 10%, 그다음에 3주택자 다주택 이상은 20%의 중과세를 지금 현재는 하는데 이것이 6월 1일부로 올 6월 1일부로는 이것이 다 10%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 이상은 20%, 3주택자는 30%로 가산이 돼서 중과가 상당히 많이 되고 보유세도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보유세, 종부세도 상당히 지금 최대 6%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전에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상담을 좀 하다 보면 현재 이 양도세 때문에 사실 번 거보다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있어서 뭐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유세를 내더라도 지금 전세난이 많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세금에 조금 더 얹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는 물론 새로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나왔을 때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전에는 어느 정도는 한시적이지만 양도세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약간 희망 섞인 것을 공급 확보로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 정책이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청년들 위주로 그래서 원룸 위주로 그래서 원룸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거 호텔방을 개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그만 것들을 정부가 사들여서 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3인 이상의 즉 큰 집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있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실 작은 아파트들 또는 작은 빌라들보다는 좀 더 크고 좀 더 넓은 대형 평수들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좀 넓은 공간에 대해서 임대 정책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공 임대를 분양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뭐 29제곱미터, 뭐 35제곱미터 같은 소형 원룸이나 1.5룸 정도로 했다면 이제는 2룸이나 3룸 정도로 해서 많이 공급을 해서 임대 정책을 펴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제 서울시장이 사실은 가장 큰 광역시인 서울과 그리고 부산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 있기 때문에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활성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지금 13년 만에 빌라 가격이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13년으로 돌아가면 한참 뉴타운이 지정이 돼서 뉴타운의 어떤 땅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빌라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특히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곳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올해 시장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의 시장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물론 예전부터 빌라는 안 오른다는 얘기가 많았고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역할만을 했다면 이제는 아파트로 변모될 가능성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방법으로 인해서 빌라가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투자를 못 하시고 좀 더 고민을 하신 분이라면 조금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를 한 번 더 고심을 해보면 좋을 듯이 상당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약간 희망사항이긴 한데 현재는 1주택자가 됐든 2주택자가 됐든 간에 뭐 3억 이하, 6억 이하 어떤 툴이 있지만 그런 툴 이내에서의 대출 가능성은 사실 70%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보통 6억에서 9억 사이가 된다면 대출은 40%에서 5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전국에 111개 정도의 지금 조정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즉 규제지역이란 얘기인데 111개 중에 전체 인구수로 따지면 70%가 지금 현재 규제지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0%는 사실은 뭐 별로 효과가 없다고 치고 70%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특히 2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해준다고 치고 1주택자 정도도 지금 현재는 실소유지만 현금, 자기의 보유 금액이 많아야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주택자들한테는 어떤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거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완화를 해서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주택자, 특히 실소유자들한테는 대출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얘기가 40년 모기지, 지금 현재는 최대가 30년 원리금 상환하는 모기지인데 최대 40년에 대한 모기지, 그리고 1주택자들한테는 대출 한도가 뭐 조정지역도 40이 아니라 좀 더 플러스 10%, 20% 소득 대비해서 좀 더 많이 해주는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듯이 조금은 1주택자들한테 공급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넓혀줘서 이제는 뭐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 집을 하나 정도는 전세란에 허덕이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정책을 했고요. 이 정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고 올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시장을 살펴보셔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든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시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올 한 해 예상되는 주택 정책 관련해서 미리 얘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표님과도 1대1로 상담도 나누실 수 있어요. 그 안내 좀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 비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상담 받으셔서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방금 전에 안내해드린 상담 관련해서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철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주택가 두 곳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거고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떤 매력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북동은 뭐 예전부터 상당히 부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이면이 뭐 성북동 하면 대상안도 많이 있고 맛집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게 오래된 빌라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필요한 그런 지역도 있다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북구에는 6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현재는 4개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중이고 1구역과 3구역을 변경한 5구역, 이 두 구역이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공공재개발 중에 기존의 구역이 정리됐던 곳 중에 8군데를 현재 지금 발표를 해서 예정 구역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곳에 지금 핵심이 뭐 양평역 인근이라든지 뭐 용두동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에 모든 빌라 매물이 지금 사라졌다. 이런 기사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 재개발을 신청해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는 지금 현재 서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좋습니다. 중심 업무지구는 명동 중심, 그리고 여의도 중심, 그리고 강남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명동 중심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입지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출퇴근이 상당히 가까울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임차 수요가 있어서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 문화를 보존한다는 지구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인근은 주택이 개발이 된다면 그 앞에는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가는 지구단위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시너지가 좋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입지와 호재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는 이곳이 바로 해화역입니다. 즉 4호선이 바로 밑에가 명동이겠죠. 이렇게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한성대역 입구역이 있습니다. 4호선에 한성대역 입구역이 있고 바로 한성대와 붙어 있는 것이 성북 1구역입니다. 그리고 1구역과 붙어 있는 것이 성북 3구역.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척해서 성북 5구역으로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이고요. 조금 더 멀리 2구역과 4구역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바로 밑에 길 건너에는 삼성 5구역 현재 지금 관리처분인가에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많이 알려진 요즘에 뭐 15호 클럽을 조만간 달성할 것이다 얘기하는 장위 뉴타운, 기름 뉴타운 같은 미아 뉴타운 같은 뉴타운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서울대 입구, 서울대학 병원이 자리 잡아서 병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한성대역 입구 쪽에는 4호선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4호선을 통해서 중심 업무직으로 상당히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셔지지만 왕십리를 통해서 2호선을 통해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북선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동북선은 왕십역부터 시작을 해서 상계역까지 올라가는 그런 선입니다. 현재 상계동도 15호 클럽에 가입을 한 그런 아파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왕십역부터 상계역까지 물론 경전철이기 때문에 뭐 그닥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왕십리 같은 경우는 2호선과 그리고 분당선 그리고 7호선, 5호선 같은 것도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 노선과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문화의 지구 단위 수립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구 단위를 수립해서 난개발은 방지를 하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로 계획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주택 재개발과는 별도로 인해서 앞으로 성곽 외 주변과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이 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뒤에 노후된 그런 빌라들이 아파트로 들어선다면 상당히 시너지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이것은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성대역에서 바로 나오면 창작 연국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공사를 중이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준공이 될 예정인데 이 창작 연국지원센터는 해화동이나 이런 데 소극장들이 많이 난립해 있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촌이나 대학로처럼 젊은이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센터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뭐 공연과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된다면 젊은이들의 집객으로 인해서 뭐 상권이라든지 지대라든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정부가 주관을 해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성북에는 1구역과 지금 현재 3구역이 지금 3구역, 5구역 여기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해서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76% 정도의 동의율을 받아서 1구역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만약에 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이 공공재개발의 추진은 이 빌라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투룸 시세입니다.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가 돼 있고 전세는 2억 5천에서 6천 그래서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로 성북동 다세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북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엔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후에 강북선 신설 예정역과 걸어서 5분 정도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지금부터 연희동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대문구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대표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네, 연희동은 많이 알다시피 뭐 대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촌이 바로 옆에 있고 홍대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용하고 살기는 좋았는데 뭐 도통이 조금은 불편하다라는 약간은 불만이 좀 있었던 곳인데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드디어 여기 들어온다. 물론 아직 서부선과 강북선이 아직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조만간에 철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두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인근 지역이 전부 대규모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지역 또한 공공재개발에 참여한 구역이다. 그래서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지는 바로 앞에 홍제천이 지나갑니다. 뭐 도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는 홍제천이고 바로 뒤에는 안산도시자연공원, 배산임수 지역에 이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고 이 지역 또한 공공재개발이 시작을 했다. 건너에는 가재울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호재들은 개발 압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앞에는 가재울, 수색 증산 뉴타운, 그리고 연신내를 통하는 대조 가련 뉴타운 그 재개발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 압력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두 번째는 강북선입니다. 강북선은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역인데 한 14개 정도 노선에서 정부 주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차 철도 계획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예비 타당성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좋은 것은 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노선은 2호선, 5호선, 9호선, 7호선과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재개발입니다.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아까 성북동에서 설명을 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아파트를 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만든다 해도 상당히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상권의 발달입니다. 상권은 신촌역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바로 홍대로 많이 알다시피 옮겨져 있고 지금 현재 홍대도 많이 포화가 돼서 연희동 쪽으로 상권이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상수역 쪽으로도 발달을 하고 있는데 연희동 쪽으로도 상권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의 발달은 그 지역의 지대를 많이 형성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 또한 개발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세는 현재 투룸 기준으로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2억 1천에서 2억 2천. 그래서 이 또한 예상 실는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이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연희동 얘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 열려 있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7초 네,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함께하십시오. 서울전화 1638-3994 전화는 무료인데 문자는 100원 들어요. 샵 3989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얘기 나눌게요.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 이슈를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자, 최근 최대의 부동산 이슈는 뭘까요? 최근에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몇 군데나 선정이 됐을까요? 8곳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서울의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가 드디어 선정이 됐죠. 총 8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일까요? 대부분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 구역들이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세대 수로 보면은 이번에 지정된 8곳에 기존에는 총 세대수가 한 1,704가구 정도였다면 이번 지정으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4,763가구 정도로 공급이 예상된다라는 점이죠. 자, 8곳의 위치들이 어딜까요? 자, 양평동입니다. 양평 13구역, 14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봉천 13구역, 그리고 흑석 2구역, 신문로 2-12구역, 그리고 신설 1구역, 용두 1-6구역, 강북 5구역 이렇게 8개 구역이 되겠네요. 자, 이 지역들 위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대부분 초역세권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슈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그 후보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주변부 또는 지정된 지역에는 매물이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이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주변부들의 다세대 주택 연립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 지정된 지역도 좋죠. 물론 이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인근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지정될 후보 지역들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지정된 8개 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신문로 2-12 재개발 구역인데요. 공급 예정으로 본다면 242세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위치 볼까요? 위치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신문로 2-12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좀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세대수가 물량 자체가 나올 물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양평 13 재개발 사업 지역이죠. 자, 어딜까요? 5호선 양평역에서 쫙 달라붙어 있는 초역세권 위치가 대상지가 되겠네요. 자, 양평 13구역은 세대수가 618세대, 위치도 좋고 세대수도 적정한 세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양평역에 있는 양평 14구역 재개발 구역인데요. 나올 예상 물량으로는 358세대.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어떻습니까? 5호선 양평역에서 위치가 도보로 한번 3분, 5분 정도 위치에 있는 좋은 위치고,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했던 양평 13구역 위치가 바로 여기죠. 양평 13구역과 14구역 합쳐서 물량이 한 9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공급될 물량이 그리고 그래도 적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사업지로는 봉천 13구역이 있겠네요. 봉천 13구역은 공급 예상 물량이 357세대. 위치 어떻습니까? 2호선 봉천역에서 아주 초역세권, 아주 가까운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 물량 자체가 아쉽다. 한 357세대. 이 중에서 조합원들 물량 빼고 나면은 실제로 일반 분량으로 나올 물량은 한 100세대 정도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로 지정된 위치 8곳들이 한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대수가 다소 물량이 작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설 1구역 재개발 구역인데요. 자, 여기 역시 공급 물량 한번 볼까요? 279세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공급된 물량이 아쉽다라는 부분이네요. 하지만 위치는 어떻습니까? 위치는 아주 최상급이다. 자, 한번 위치 보면은 신설 1구역 대상지가 바로 이 위치인데요. 신설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위치다. 신설역이라는 지역은 바로 1호선과 그리고 2호선 우이 신설역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된 8개 지역들이 다 초역세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지로 본다라고 하면 최상급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두 1-6구역인데요. 청량리역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공급 예상 물량이 이번에 후보지 중에서는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917세대 정도 예상이 되는 지역이네요. 한번 위치 한번 볼까요? 청량리역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대상지가 이 위치에 지하철역에서 한 5분 이내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청량리역이라고 하면은 GTX 또 예상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현재는 분당선 그리고 중앙선 그리고 1호선이 이렇게 3개의 지하철 역세권이 있고 향후에 GTX C노선이 지나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북 5구역 재개발 구역도 있는데요. 이 지역 재개발 구역 위치 보면은 4호선의 미아 사거리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에 예상 물량이 680세대 정도 되죠. 적정한 공급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강북 5구역 재개발 역시 위치가 아주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흑석 2구역 한번 볼까요? 흑석 2구역 예상 물량이 357세대. 역시 아쉽다면 물량 자체가 좀 다소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위치로 본다라면 9호선 흑석역에서 초역세권 과 쫙 달라붙어 있는 초역세권 위치다라는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1차 후보지들은 공통적으로 지하철에서 아주 가까운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후보지로 발표된 8개 구역을 보면은 최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한 구역들이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은 최근에 총 56개 지역들이 이번에 공모 신청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지역 6개 지역은 어딜까요? 지금 8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신문로 2-12구역, 그리고 신설 1구역, 강북 5구역, 그리고 용두 1-6구역, 양평 13, 14, 그리고 흑석 2구역, 그리고 봉천 13구역. 이렇게 8개 구역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번에 지정된 8개 구역이 지금 지정된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죠? 지정된 지역부터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집가까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타이밍으로 본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상으로는 이런 후보지가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지역 주변부를 공략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예상되는 지금 기존에 후보지로 공모 신청된 지역이 56개 지역 중에 이번에 지정된 곳이 8곳이라 그랬죠. 나머지 지역들을 공략하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이 지역 중에서 용산만 한번 볼까요? 용산만 하더라도 지금 예상되는 지역이 후암동 1구역, 한남 1구역, 서계동, 그리고 원효로 1구역, 청파동 1구역, 이런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그 외에 많은 지역들 주변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꼭 이 지정될 지역이 안 되더라도, 여기가 지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냐면 주변부마저도 집가가 상승하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꼭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 인근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적정한 시점에 매수를 했을 때는 집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들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임대 사업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일러주신 사항들 잘 염두에 두셨다가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또 1대1 상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소장님 안내를 좀 직접 해주실까요? 네. 예, 최근 이슈를 살펴봤듯이 공공재개발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올해 2021년에 가장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세대 주택이다, 연립주택이다, 다세대 연립주택을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핵심 지역으로 꼽을 수 있는 지역이 용산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 지역, 강북 지역의 낙후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1대1 개별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찾아오실 위치로 보면은 논현역에서 가까운 지하철에서 한 3분 거리 정도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예약 시에 그 예약 일정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바로 제가 직접 이재익 소장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2638-3994번, 2638-3993번으로 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십니다. 번호 한 번 더 서울전화 1638-399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얘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서울역 쪽으로 갈게요. 중구 만리동이고요.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역과는 거리가 걸어서 한 2분 정도, 시세가 3억 7,500에서 4억 9,500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잖아요. 얼마만큼 큰 매력이 또 있는지 지금부터 소장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최근에 공공재개발이 이슈가 되는 만큼 다세대 주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서울의 중구의 만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그리고 서울역 도보에서 거리에서 2분 거리, 엎어지면 코다운 거리만큼 아주 지하철에서 가깝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상 투자금 역시 크지 않습니다. 1억 3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구 만리동 투룸 다세대 주택 한번 살펴볼까요? 개발 이슈가 확실한 지역인데요. 서울역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지역이고 그리고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죠. GTX A, B 노선뿐만 아니라 총 5개 노선이 증설될 계획이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를 통해서 향후에 강남권, 제2의 강남을 꿈꾸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일 중요한 게 입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입지적인 장점 한번 볼까요? 자, 만리동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서울역에서 쫙 달라붙어 있는 지역, 바로 엎어지면 코다울 만한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주변부를 살펴보면은 한두 정거장 거리의 강북 중심 업무지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겠죠. 임대사업 잘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정거장 내려오면 용산 역세권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역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금융허브 업무지역이 있는데 신안산선이 향후에 2단계까지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시설 직주 근접이 가까이 있는 위치다. 뿐만 아니라 명문대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한남 주변의 개발 호재 용산공원뿐 아니라 한만한 뉴타운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 지역하고도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강남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삼성역에서 GTX A 노선으로 서울역까지 앞으로 한 정거지면 도달할 수 있다. 즉 앞으로 서울역에서부터 이 강남까지 삼성역까지는 한 5분 이내 거리가 된다는 거죠. 한 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입지적인 장점이 높은 지역이 바로 만리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만리동 서울역이 바로 이 도시계획상으로도 3도심 중에서도 핵심 지역인 바로 서울역이 이 위치고요. 그리고 GTX A 노선과 B 노선 2개 노선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개발 이슈로 본다라면은 바로 이 위치 만리동이 서울역하고 가깝다고 했죠. 자, 만리동이 바로 지하철 5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5개 노선이 어딜까요? GTX A 노선, GTX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연결되고 수색 광명 지하철까지도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다. 그 지역이 바로 서울역 가까운 만리동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역, 바로 만리동이 서울역 가깝다고 했죠.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는 바로 지하화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철로가 지하화된다면 이 상부 부분이 복합 개발됨으로 인해서 서울역뿐만 아니라 용산역 주변 이 인근 주변부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지가가 상승되면은 당연히 매매가도 상승이 되겠죠. 자, 만리동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서울역에서 가깝다고 했는데요. 서울역에서 바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 바로 여기가 만리동이다. 위치 굉장히 좋죠. 자, 또 개발 이슈를 본다면 만리동 이 위치에 있습니다. 만리동 바로 앞쪽에 서울역이 있고요. 편의시설 롯데마트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7017이라는 서울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 만리동과 앞쪽에 있는 이쪽 숭례동, 남대문 그리고 역사가 숨쉬고 있는 도시 회원동과 다 연결됨으로 인해서 향후 한 5년 이후가 된다라면 이 서울역 이 인근이 전체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만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이 향후에 제2의 코엑스몰로 개발될 예정인데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역과 롯데마트 그리고 서울로 7017 연결되면서 이 서울역 북부 복합 개발이 향후에 호텔과 그리고 컨벤션 상업시설 그리고 서울로 7017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 위치와 가까운 만리동과 앞으로 연결되면은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역의 부동산, 특히 다세대 주택의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그것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이 아파트로도 탈바꿈될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본다면 3억 7,500 정도에서 한 4억 9,500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럼 전세가로 예상을 해본다면 2억 4,500 정도에서 한 3억 1,500. 그러면 차액으로 본다면 예상 실투자금이 적게는 1억 3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로 투자금이 크지 않은 투자를 통해서 소액 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가능하고 시세 차익도 가능한 만한 좋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역 가까운 곳에서 얘기 전해드렸고요.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번에는 저희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1.5룸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보실 거고 남부터미널역과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시세가 2억 6,500에서 3억 2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세대 주택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에서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번째 이 지역의 경우는 다세대 주택보다는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 하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남부 터미널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1.5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투자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6천에서 한 8천 정도 소액이고요. 자, 이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역시 최상의 입지라는 점이죠. 시세 차익과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다수 개발 이슈가 있고 개발 이슈를 통해서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한 투자금이 조금 보셨죠. 6천에서 한 8천 정도 소액 투자. 그리고 강남 3구 안에 있는 서초구에서 최저 투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위치로 본다면 서초동 바로 여기 있죠. 서초동으로 본다면 지금 지하철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요. 뿐만 아니라 GTX C 노선이 지나가죠. 양재역에서 그다음에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위치.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지구와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 없이 임대사업도 가능한 위치고요. 주변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라든지 도곡동, 이런 개포동 이런 지역과 근접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이슈를 본다면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화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 잠원 1 IC에서부터 양재 IC 이 도로가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화될 예정이다. 지하화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 상부 고속도로가 아래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상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숲으로 개발이 되고 주변부는 업무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경부고속도로 주변부 서초동 일대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이 주변부를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가 6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으로 탈바꿈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 초고층 63층 빌딩 높이의 초고층 빌딩으로 탈바꿈되는 그 주변부의 지가가 당연히 급등하겠죠. 역시 투자 포인트다. 이 주변부의 지가 상승 통해서 시세 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부를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보사 부지도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으로 탈바꿈 된다라고 하죠. 바로 위치로 보면은 서초울역에서 가까운 위치, 서초동의 옛 정보사령부 용지가 향후에 복합 오피스타운으로 탈바꿈 된다. 그러면 역시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직장, 좋은 양질의 직장이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주변부의 부동산 가치가 당연히 상승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남부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역시 이 지역이 복합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는 당연히 향후에 이 주변부의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다세대 주택 내지는 오피스텔이 같이 동시에 개발됨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주거용 오피스텔의 그 지금 시세를 보면은 2억 6,500에서부터 3억 한 2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자, 전세 예상 시세가 한 2억 한 500에서부터 2억 4천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금은 굉장히 작다. 약 한 6천에서 한 8천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주변부에 대규모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변에 지가가 상승하고 때로는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지분을 통해서 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매물의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 안고 투자했을 때 갭 투자 금액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장님 또 이제 상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상담 얘기 한 1분 정도 시간 될 것 같아요.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개별 상담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가족분들끼리, 배우자들끼리 서로 계속 의견 교환을 하는데 서로 상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싸움만 되더라는 거죠. 누구는 사자, 누구는 사지 말자.
그러다가 안 사고 나서 집값이 몇 억 올랐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서로 배우자끼리 왼수가 된다. 그러지 마시라는 점이죠. 누구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저 이재익 소장을 찾으면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받으면 좋겠다. 어디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까? 저희 회사는 논현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예약을 선착순으로 예약 일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아래에 보이는 2638에 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오늘 제가 추천드린 그 지역들이 있죠. 그 만리동이라든지 그리고 서초동이라든지 그 일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또 좋은 상담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